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직업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주식 중개합니다, 부동산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직업을 딱 한 줄로 설명하면 그 직업은 사라진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미소를 띄워 김미경 TV쇼. 오늘 여러분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앞으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우리 그런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되게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기술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아요. 기술이 어떻게 혼자 발달해요? 우리가 시킨 거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기술이 예를 들어 한 여기쯤 있었어야 돼요. 천천히 우리랑 이렇게 가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얘도 오고 우리도 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휙 와버렸어요. 아니다. 우리가 간 거네요. 그죠? 거꾸로네요. 기술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갔죠. 왜? 살려달라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메꾸려면. 우리 안 만나고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이 여기 있는데 무서워했었어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그죠?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 다 가져가면 어떡해. 큰일이야. 그랬는데 막상 생존이 걸리니까 덥석 이걸 잡아버렸어요. 살려달라고. 얘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하나를 덥석 잡은 게 있으면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라 하나 손을 또 덥석 잡은 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코로나가 기후변화로 온 것이고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변종 바이러스가 엄청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우리를 계속 위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등한시했던 자연환경과의 공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덜 쓰고 덜 먹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쪽은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천연에너지를 쓴다라든지,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걸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지금까지 소비했던 걸 소비를 확 줄인다든지, 이 대체 에너지, 대체 상품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미래의 향후 30년간의 직업의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따지지 마세요. 막연히 내 직업 없어질까? 예, 없어지는 직업 중에 확실한 것들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겁먹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미 너무 팩트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국의 언론인 안드레스 오펜하이머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 여기 보니까 일본 도쿄에는 헨나 호텔이라고 생겼대요. 이상한 호텔이란 뜻인데 인간 직원은 서너 명뿐이 안 되고 프론트 업무, 객실, 청소, 안내 몽땅 다 로봇이 한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 이 말이 듣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직업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주식 중개합니다, 부동산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직업을 딱 한 줄로 설명하면 그 직업은 사라진대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일자리는 너무 예견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많죠. 전문가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블록체인이 뭐예요? 공공개인 장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꿔줘. 근데 직거래 하다 보면 꼭 사기치는 놈이 생기죠. 네가 언제 꿔줬다 그래? 그러면 이자도 떼어먹죠. 그럼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소송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있죠. 우리한테 맡겨 돈을. 예금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거기다가 예금을 100만 원 했어. 그랬더니 은행이 알아서 어떤 놈한테 꺼주면 안 뛸까를 자기네들이 다 신용 분석을 하는 어때요? 내 돈을 분산해서 누구한테 꺼줘.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줘. 여태까지 은행은 그 일을 해왔던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근데 여러분 앞으로 블록체인이 뭡니까? 공공개인 장부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똑같이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꺼줬고 우리끼리 2% 이자를 받기로 했다라는 걸 100명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속이지도 못해요.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블록체인이죠. 여러분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들어가게 될 부분, 부동산이요. 그러면 누군가가 중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중개, 미들맨이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계산을 훨씬 더 로봇이 빨리 하고 판단도 빨리 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니면은 누가 이만큼 자료를 읽고 거기서 판례 하나를 꺼내야 돼. 언제 다 읽어요? 한 달 걸리겠죠. 로봇은 어때요? 몇 초 만에 처리하죠. 로봇 판사도 예견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또 육가공업체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 연구 자료니까요. 대체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배양육이요. 두부로다가 고기처럼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배양을 합니다. 고기를. 이제는 야채도 땅에서 기르지 않는 야채를 생산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이 있어서 이럴까요? 여러분, 기후변화예요. 이제 앞으로 직업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게 인간을 돕는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은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근데 이것이 기후변화와 매우 연관이 있어서 인간의 생존을 돕는 기술과 돕는 어떤 산업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새로 생기고 어떤 직업은 협업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다 바뀐다는 거죠. 물론 제 직업도 그러할 겁니다. 이거는 막 거부하고 뻗당기고 피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과연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이 어떤 직업이 살아남느냐고 물어봤더니 미래 직업 10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의료보조원.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이 워낙 많아지니까요. 의료보조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및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럼 이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과 나와도 되는데요. 데이터는 문과 나오고 미대 나오고 음대 나와도 나중에 다시 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대학에서 배워야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안 배워도 나중에 배우면 다 직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들 엄청 많고 온라인 대학도 무지 많습니다. 로봇 유지 관리 기사, 말하면 뭐래. 교사와 교수, 대체에너지 전문가,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 제품 디자이너, 상업용 콘텐츠 크리에이터, 정신적 상담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되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 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그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렇게 뻗어난 직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10대 직업이라고 10개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10개 산업 분야에 관련된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런 직업 하나. 또 하나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한 직업이에요. 거기에는 기후변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 강사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후변화 전문가 가정 만들면 대박이다.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쓰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해야겠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일에서 그런 쪽 분야에서 연구하고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 부분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새로운 세상으로 와서 여기서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디지털이 막 밀고 온 사회에서도 인간의 본성적인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다친 사람은 더 많을 텐데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위로하고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행복의 의미를 찾아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좌절하지 않게 만들고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느낌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마음을 세워주는 직업이요. 그게 뜨는 직업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많은 직업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에 안주하면 로봇에 밀려 살아남을 수가 없다네요. 이게 무슨 희망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은 희망이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공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어떤 직업이 뜰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어떤 직업이다. 지금 현재 있는 직업 중 얘는 사라지고 얘는 남고 뭐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과 사회 변화와 협업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거든요. 한번 창직 한번 해볼까요? 옛날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공부방 선생님이야. 아니면은 뭐 방과후 선생님이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방과후 수업 같은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었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애들 어때요? 요새 애들 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미래에 어떤 직업이 뭐가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래의 공부를 해야 돼요. 방과후 수업은 방과후 수업인데 줌으로 하는 거죠. 전국에. 꼭 옆에 안 가도 되잖아. 이건 전국에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5명씩 하는 거야. 그럼 25명이겠네. 그지? 그냥 다섯. 월요일 밤, 화요일 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포트 같은 걸 읽고 애들과 함께 토론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지면 애들은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면서 디지털과도 공존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공식이 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 때 애들은 되게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만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역할을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기술, 철학적 근거, 그 다음에 미래 변화 이걸 세 개를 합치면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했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아시죠? 작은 소매업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다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 판을 더 크게 깔기 위해서 마크 주커버그는 IGTV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거기서 동영상 클릭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옷을 원래 내가 되게 좋아해요. 옷을 잘 팔았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10가지의 디지털 사진 찍기서부터 모든 기술을 다 연마한 후 가상현실에서 가상으로 여러분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 옷을 가상 인형한테 입혀보면 5, 6, 6, 7, 7, 8, 8 다 입혀봐. 그 핏을 완전히 자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갖고 와서 나만의 가상현실 쇼핑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사이즈와 체형을 다 고려한 걸 그런 옷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공식을 갖다가 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공식,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이프티하게 쇼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앞으로 있는 욕구들. 그럼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옷을 꼭 이런 걸 팔아야 돼? 좀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좋은, 환경에 좋은 그런 옷은 없을까? 뭐는 없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창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떼돈 벌어요. 이렇게 옮겨가는 게 창직이 아니고요. 조금씩 모양을 변화해 나가는 거죠. 공부해 가면서. 그게 요번에 미래에 나를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창직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바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조금이라도 나는 미래로 가고 싶어 한다면 정말 조금씩 공부하면서 약간의 변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멋진 창직으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80%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20% 갖고 야 장사 너무 안 돼. 강의 하나도 없어. 야 니네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평범한 일반인들은 위기인지도 몰라요.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심각한 건 세상이 바뀌는지도 몰라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고 네.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100억 빌딩이 좋은 건 알아. 근데 내가 100억이 있어야 그 빌딩을 사는 거잖아.